안녕하십니까. 신인기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 전장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 동종의 지금까지 전장에 싸우고 있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모든 동종의 무기 체계 중에 최고 성능 좋은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 어떤 활약을 볼지 기대가 되는데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요. 또 다른 내용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련장 로켓이 많이 필요하다. 그거 좀 달라. 이거 지금 독일에게 하는 소리 같은데 이런 내용들 엮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목표를 밝히며 서방 측에 300문 이상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정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크라이나군, 특히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는 적의 병력과 장비에 최대한의 손실을 입혀 러시아군을 최대한 소진시키는 것이라고 미하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 현지 시각 6월 9일 밝혔습니다. 포돌리악 고문은 B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대구경 야포와 다련장 로켓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재래식 무기를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라며 우크라이나는 화력 분야에서 러시아군에게 열세인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화력 부분에서 러시아와 어느 정도 대등한 능력을 갖길 바란다 라며 우리 군에 150에서 300문가량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그 즉시 효과적으로 영토를 회복하고 러시아군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이미 서방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 역시 우리 군이 러시아 포병과 맞설 수 있는 장거리 포병을 충분히 갖춘다면 세베로도네츠크의 적은 2-3일이면 정리할 수 있다 라며 서방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거리 포병 전력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대량의 MLRS를 보유하고 있고 MLRS 지원을 약속했지만 온갖 핑계로 인도를 보류하고 있는 독일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공식 요청으로 미국과 나토의 독일에 대한 MLRS 인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MLRS 냉전 시대에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최강의 다련장 로켓으로 평가받고 있는 MLRS인데 이걸 이제 영국이 수량 미상의 면문을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고 지금 교육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은 이 MLRS의 간략형이죠. 하이마스를 주겠다 했는데 지금 뭐 교육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일입니다. 그 미국하고 이 영국이 주는 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은 냉전 시대 때 동독, 폴란드 같은 이 공산국가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병과 전차가 냉전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 독일은 이 MLRS 미국 거죠.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건데 이걸 라이센스 생산해서 252문이나 생산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냉전 끝나니까 이제 감군하고 하면서 40문만 놔두고 나머지 212문을 폐기 또는 치장물자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는 내놔라 이제 이건데 원래 독일이 이 MLRS를 뭐 40대도 아니고 4대, 왜 4대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대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4대 주기로 한 것조차도 지금 아직 안 주고 지금 차일필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있는데 어떤 핑계냐 하면은 이 구형 소프트웨어라서 최신형 탄을 쓸 수가 없다. 아니 이건 구형탄 쓰면 되지. 구형탄이라도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빨리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관계 안 좋죠. 그래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준 거 최초에 뭐 중고 뭐 헬멧하고 이런 거 주고는 전 세계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스트렐라 동독이 예전에 쓰던 소련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거 작동도 안 되는 거 자기네들은 이미 폐기 처분 다 한 거 그걸 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죠. 그리고는 뭐 레오파드 1 전차 그 방어력 형편없습니다. 이런 거 준다라고 해놓고 아직 한 개 더 주지 않았어. 이 핑계 저 핑계 탄이 없다 뭐 없다 이러면서 지금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MLRS 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한 150에서 300문 있으면 러시아군은 우리 완전히 소진시켜 줄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서방 세계가 원하는 거는 러시아가 앞으로 향후 최소 한 50년 이내에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푸틴 정권 전복시키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러시아를 내려앉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최대한 많이 갉아먹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같은 이 서방 세계가 원하는 바죠. 그거 해줄 테니까 빨리 이거 내놔라. 우리가 화력에 지금 러시아에 너무 부족하다. 빨리 내놔라. 라고 하는데 독일 리더 창고에 지금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거 지금 창고에 한 200대가량 있으면서 200대 준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4대 준다고 하고 그 4대도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는데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독일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독일 정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주 치졸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튼 독일 빨리 에메랄레스 주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여기에 좀 개입할 수 있다면 천무 딱 주면 진짜 천무, 이야 이게 최고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천무 아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세운 괴뢰 지역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법원이 영국인 전군기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영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물론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러시아를 성토하며 사형이 집행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법원이 영국 국적 2명, 모로코 국적 1명의 외국인들을 불법 용병 활동과 체제 위협 혐의 유죄를 확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가운데 영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각 6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도네츠크 법원은 현지 시각 9일 오전 영국인 아이든 에슬린과 션 피너, 모로코인 브라임 사둔 등 3명의 외국인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 불법 용병 활동 및 도네츠크 체제 전복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도네츠크 정부 측은 이들이 지난 3월 24일 우크라이나군을 도와 적대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영국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대리인이 선고한 영국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라며, 그들은 민간인이고 포로이며 러시아 대리인의 판결은 정당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짜 불법 판결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작태는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그들을 즉각 석방하라 라고 규탄했고, 로버트 젠릭 영국 하원의원 역시 소련 시대의 쇼 재판을 보는 것 같다. 외국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자들은 제정신인가? 라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직접 성명을 내고 영국 국적 민간인 2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번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저들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역겹고 독재자 푸틴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독려하는 꼴이다 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영국 국적인 2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도네츠크 측은 아직 형을 집행하지는 않았고, 영국인들의 변호인들은 항소를 통해 부당한 판결에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영국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수도 있는 영국인 종군기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과연 실제로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영국인 종군기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조금 행동을 경솔하게 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종군기자는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전선에서 전투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종군기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군하고 같이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 이 사람도 총 들고 쏘면 되는데 끝까지 총 들지 않고 막 그냥 뭐 몸으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력으로만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군기자는 총을 들면 그 순간 전투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전투원은 전투원인데 군인 신분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 뭡니까? 민간인 게릴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그냥 사살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종군기자들은 결코 총을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영국인 2명은 뭐 관종기가 좀 있는지 자신들이 총을 들고 뭐 완전히 그냥 이 우크라이나군 참호에서 같이 움직이고 작전하고 하는 걸 사진 찍어서 많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증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총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이제 올린 거죠. 그러면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 걸 계속 이제 SNS에 올렸는데, 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총 들고 있으면 싸우고 니들 죽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뭐 그 폼 잡는다고 총 들고 사진 찍었을 수도 있지. 이제 이런 것이고 어쨌든 이 신부는 전공 기자야. 근데 죽이면 니들 가만두지 않아. 우리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이제 이런 것인데 과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이곳에서 진짜로 사형을 집행할지 영국인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공 기자들 지금 뭐 없겠지만 최근에 뭐 취재단에 가긴 했지만 절대 총을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총을 드는 순간 바로 민간인 전투원 즉 반군 게릴라로 규정되어서 현장에서 살살될 수도 있으니까 결코 총을 들지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성들 다 총 쏠 수 있죠. 그래도 총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 무기 등장했네요. 한국에서 생산된 자체로 제작된 폴란드산 하이브리드 자주포, 크랩 자주포가 돈바스 전선에 투입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이후 공급받은 무기 가운데 최고급 성능을 가진 무기여서 전선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지원한 최신형 AHS 크랩 자주 곡사포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최전선 부대에 배치되었으며 이 자주포의 실전 대비가 임박했다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6월 9일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리 군은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 라며 그날 이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최전선의 부대들에게 무기와 탄약, 특수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은 대규모 정식 무기 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력을 다해 새로운 무기들을 학습하고 적응해야 했다 라며 이런 노력으로 서방제 M109A3 자주포, 세자르 자주포, M777과 FH70 기닌포가 전력화되었고 이제 다섯 번째 신형 무기인 크랩 자주포가 전선에 배치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4월부터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포병 인수 요원들을 폴란드 국내로 초청해 속성 교육 훈련을 제공했고 지난 5월 29일 18문의 크랩 자주포 인도가 끝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이번 발표는 지난 열흘간 자주포 인수와 이동, 부대 편성 후 이 자주포가 처음으로 최전선에 배치됐음을 알리는 것으로 러시아 측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랩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차체와 영국의 AS-90 개량형 포탑을 폴란드에서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주포로 유명한데요. 전체적인 성능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 정도 성능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모든 유형의 야포를 압도하는 수준이어서 우크라이나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 크랩 자주포의 재원을 보면 일단 전투 중량은 48톤, 우리 K9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52구경장에 155mm, 그러니까 우리 K9하고 포는 거의 뭐 같은 성능이다. 그리고 지속 사격 시에 분당 한 발에서 두 발, 우리 K9 한 세 발 정도 쏘는데, 그리고 급속 사격 시에 분당 최대 6발 쏠 수 있고요. 표준탄의 사거리는 30km. 그리고 비비탄, 베이스브리드 탄이죠. 이거 이제 사거리 연장탄인데 이것 쏘면 40km. 그리고 탄약 적재는 내부에 48발을 탄약을 적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자주포예요. 밑에 차체가 지금 우리 K9입니다. 그리고 위에 포탑은 영국제 AS-90입니다. 이걸 이제 결합했는데 우리 K9 차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이 엄청난 52구경장 155mm 포로 꽝 이렇게 쏘면 이 뭐 중국제라든지 러시아제는 뭐 이 차체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 반동에. 그런데 우리 K9은 꼼짝도 안 해요. 정말 희한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스피드를 받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차체의 서스펜션으로 그 엄청난 반동을 다 버텨요. 꽝 해도 그냥 꼼짝도 안 하는. 제가 뭐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 차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받아서 실전에 배치한 무기, 이 포들을 보면 M109A3, M109A3는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K55 자주포, 그 개량하기 이전의 버전이죠. 스피드 받고 전부 자주포일 뿐이지 사실 포 조작하는 건 전부 수동입니다. 그거 아무리 빨리 쏜다 해도 그거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려요. 달리다가 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게 스피드도 대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30초 이내에 달리다가 명령받으면 초탄 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랩 자주포가 K9의 성능에 조금 근접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이 M109A3 그리고 뭐 M777, FH70 이런 M109A3는 자주포이긴 하지만 슈덴스쿠트, 그러니까 쏘고 이탈하고 이게 안 되죠. 자동포가 아니니까 다 수동이니까. 그리고 M777이나 FH70은 견인포니까 견인포 태생 자체가 쏘고 바로 이탈하고 또 쏘고 이탈하고 이게 안 되죠. 이 꽃갱이로 포신 가대 이거 받고 뭐 할 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스페이드 받고 뭐 할 거 없이 바로 그냥 명령 받고 쏘고 예를 들어 세 발 쏘고 바로 또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포병 사격 받죠. 그래서 헤르손 쪽에서 M109 자주포가 러시아 다른장 로켓에게 격파되는 영상 공개됐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쏘고 이탈하고 사거리는 40km나 되는 긴 사거리죠. 그러니까 이 자주포가 앞으로 굉장히 활약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8문은 폴란드가 그냥 줬고, 그리고 60문, 60문은 우크라이나가 샀어요. 중고를 샀는데 폴란드가 어차피 이거 생산한 거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된 새것 같은 중고죠. 이거 60대를 7억 달러에 샀습니다. 물론 그 7억 달러에는 상당한 양의 포탄도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총 78문이 배치가 될 거예요. 78문이면 뭐 한 5개 대대 정도 되는 그런 대대가 활약을 하게 될 텐데 굉장한 전력이죠. 자, 그리고 이 K9의 우수한 반동 거의 없이 그냥 다 이 차체에서 다 흡수해버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영상들 공개되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PZH 2000 이 자주포 어마어마하게 비싸 250억짜리인데 이거 사야 되나 하고 있던 동구권 국가들이 야, 이 폴란드에서 만든 거 이거 정말 좋네. 저거 사자. 가격도 훨씬 싸.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K9을 팔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체는 우리 거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의 방산 한화 디펜스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K9 자체를 120대를 팔았어요. 폴란드에. 그래서 폴란드의 이 크랩 자주포를 120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중에 지금 88문을 만들어놨는데 이 중에 78문을 지금 우크라이나 준 겁니다. 그러면 폴란드는 78문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화 디펜스 우리 한국의 이 차체 수출이 일단 78문은 추가로도 확보가 되었고 또 폴란드가 지금 군사력 육군 전력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포병 전력이 훨씬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방산, 특히 폴란드가 뭐 FA-50 48대 사고 우리 흑표전차 긴급 도입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폴란드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무기가 특히 지상 무기가 이 동부 유럽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한국의 경쟁자인 독일, 거의 모든 무기 체계에서 독일하고 우리가 지금 경쟁인데 독일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 등 얍삽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워낙 비싸고 이 틈새를 우리가 이런 기회로 파고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